신경숙 씨의 장편소설 아버지에게 갔었어. 이 소설은 서울에서 소설가로 살아가고 있는 딸이 전라북도 정읍시에 혼자 있게 되는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러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 옛날도 회상을 하고 지금의 자신도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경숙 씨는 많은 독자들이 아는 것처럼 이른바 그 표절 시비로 정말 인생을 기습당한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었죠. 우리가 흔히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확률이 800만 분의 1 곱하기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는, 하늘이 해가 쨍쨍한데도 벼락이 쳤고 그 벼락이 내 이마를 반쪽을 내다시피 했던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시가 제이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인공의 형제가 6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4번째로 나옵니다. 4번째, 그러니까 장남, 오빠가 3이 있습니다.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소설가 여성이지요. 여성 화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 화자는 신경숙 씨예요.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의 여성 화자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간 딸이, 평소에는 이 소설 속 주인공이 글 쓰는 걸 우선시하는, 가족보다는 글을 더 우선시해 왔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사뭇 이기적인, 자기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다른 그 무엇에도 양보를 쉽사리 하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딸을 발에다 딸을 데리러 학교에 잘 가지 않았던 엄마였는데, 그날따라 일이 좀 수월하게 끝나는 바람에 아차, 오늘 딸을 한번 데리러 가봐야 되겠다. 딸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이제 딸이 엄마를 발견하고 잘 오지 않던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왔으니까 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딸도 평소에 루틴이 아니고 엄마가 자기를 정말 예외적으로 데리러 왔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워서 엄마 부르면서 미처 좌우를 살펴보지 못하고 길을 건넙니다. 아이가 그렇죠. 그러다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신경숙 씨의 그때 그 일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정도가 아니라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딸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차에 치여 죽는 일 같았구나. 책 속에서는 한 번도 신경숙 씨가 그 일과 그 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견주지는 않습니다만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참척의 아픔 같았겠구나. 소설을 보면은 92쪽 3쪽 여기입니다. 이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6년이 흘렀구나. 그때 그 사건, 표절 논란 사건, 그게 6년이 흘렀구나.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는 딸아이가 죽은 지 6년이 흐른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전주가 C로 나옵니다. C. 전주 씨가 공식적으로 이니셜을 C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도 J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읍이 J였다면 전주는 C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으로 나오는데 예수병원 전주에 있습니다. 제가 전주 잘 알지요. 그 아버지에 관한 추억들이 너무너무 그냥 두 발짝 세 발짝 애둘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와서 저한테 꽂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제 아버지 같아서.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이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옆에 있어도 그냥 나도 아버지하고 부를 것 같아요. 그만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숙 씨가 그 핀란드의 작가 투어로 핀란드의 신경숙 씨 소설이 핀란드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핀란드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가서 독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했던 고통을 얘기해요. 백야 현상이 있는데 호텔에 누워 있는데 밤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새벽 2시가 돼도 밖에 화난 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핀란드는 아니고 모스크바에 갔을 때인데요. 와, 정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더더군다나 제가 묵었던 호텔이 커튼이 홑겹이었어요. 그때 러시아가 막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재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모든 물자가 너무나 궁핍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심지어 호텔에 이 잠근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도어록 있는 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밖에서 복도에서 방안을 볼 수 있었을 정도고 문을 잠글 수 없는 거는 고사하고요. 이제 그랬던 시절에 호텔에 묵었었는데 12시가 됐는데도 화내요. 커튼이 이 홑겹 하얀 천만 있기 때문에 방안도 밖에나 거의 비슷하게 화내요. 그런 곳에 한 일주일이 있는데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낮 시간 동안에 멍한 상태로 띵한 상태로 밤이 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밤이 오면 깜깜해지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때 알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신경숙 씨가 그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가 매우 허술한 아버지고
아이들에게 황송한 내 자식들, 아이고 나는 내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황송한 마음이 들어 한 그런 황송한 내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허름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이 신경숙 작가한테 내가 하는 말을 좀 받아치거라 하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뭐는 내가 입고 다녔던 코트는 큰아들에게 주고, 뭐는 둘째 아들에게, 뭐는 셋째 아들에게, 누구한테는 요거만한 나무개짝, 별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주고, 뭐 누구한테는 내가 타던 자전거 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작가가 받아 적는 유언 비슷한 그 내용들을 다 적었는가 싶었는데 아버지가 뭐라 중얼거립니다. 바깥에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냈어야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용케도 너희들 덕분에 살아냈어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이 애비 덕분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비가 돌아보니 너희 덕분에 용케 지금까지 살아낸 것 같다. 참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연합장을 하나 보내는데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박무릉이라는 형님뻘 되는 그분하고 6.25 때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빨치산한테 붙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빨치산이 우리 둘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는데 박무릉이라고 하는 그 형을 시체 구덩이들만 있는 데서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사실 죽으라는 것이나 진배 없었지요. 근데 어떻게 그 형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교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연하장을 그 형에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하장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갈제의 골짜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네, 394쪽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귀고 친구가 되고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궁금하다고 다 물어보는 건 아니구나. 거저 마음에 담고 살아간 일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네. 신경숙 소원의 어떤 이야기가 한번 탑재가 되면 놀랄만한 친근감, 놀랄만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참 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엄마는 자신의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 자식들에게 의탁할 때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너가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제 엄마는 위암에 걸려서 서울에 와 계시고 아버지는 정읍에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가 정읍에서 몽유병 비슷한 밤에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밤에 깨어나서 어디론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발톱이 막 거의 떨어져 나갈 만큼 그렇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엄마한테는 알리지 마라이. 가족들이 큰 어려움이나 작은 횡액이나 뭘 상처를 입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가족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그런 농담도 나옵니다. 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은 물론 우리 아군 병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병사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군, 적의 군, 왜군은 일본군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신경쓰게 가족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할까봐 그것을 먼저 살피는 그런 가족끼리의 독특하고도 끈끈하고 매우 정읍스러운 깨따리스러운 과교스러운 그런 어떤 가족의 모습.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가? 그런 감동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손 닿는 곳에 이런 책 한 권 꽂혀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한번 읽고 나서 이 책이 꽂혀 있으면요, 이걸 책 등이라고 하는데 이 책 등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흐뭇해집니다.